힌트 받았죠? 요것도 오늘 채우면서 얘를 펜으로 빈칸을 다 채워서 소리내서 읽고 다니면 진짜 이거 8주 동안 제가 줄 텐데 정말 이게 서술식 문제는 진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걸립니다. 오늘 진짜로 중요한 것이니까 잘해보자. 두말하면 잔소리래요. 그죠? 오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했죠? 자, 우리 오기준비 특강 받는들은 또 자료가 또 별도로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어떻게 외우냐면 국토 전체는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일단, 그걸 미리 이제 제가 수첩으로 설명을 다 해요.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이런 또 정리하고.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대요. 뭘로 지정하라고? 도시지역으로. 요런 거부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 개념. 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묶였다.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전,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 상수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면 뭘로 지정하고 자연환경 보전, 도관 농자, 그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준하산하. 사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 단어들도 제대로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바바바박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걸 하려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누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녹지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미리 뭘로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서만 주상, 공, 노. 그래서 이런 개념은 내지 않지. 너무 쉬우니까. 그럼 다시 이제 또 각각 얘들이 나오겠지. 다음 페이지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팍팍 뜨니까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네. 전용은 종류가 몇 개? 전일종하고 2종. 전일준 연습하는 거예요. 일반은 1, 2, 3. 자,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양보. 일반주거는 편리하게 조성, 편조. 편리하게 신도시 조성한다고. 그 다음에 준주거죠. 자, 준주거는 옆에 종류 안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게 개념을 물어보는 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종 전용은 무슨 주택 중심? 야, 이거. 단독, 얘는 공동. 그 다음 저, 중, 고. 이게 레이저보다 낫나요? 이게? 레이저보다? 이게 졸면 이게 날아갈 것 같은 느낌 드니까 더 무서워서. 자, 그러니까 자, 무슨 주택? 단독, 양보. 자, 공동주택, 양보, 단독, 공동. 저, 중, 고. 외우기 좋다, 그죠? 저, 중, 고, 4층. 중고층. 그 다음에 편리하게 조성, 편리하게 조성, 편리하게 조성한다. 그 다음에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을 하지만 상업용, 업무용 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다. 그러면 온 김에 건폐율도 같이 해버리지. 이거 불편하다. 써야 되니까. 건폐율, 자, 전용은 다 50. 일반은 60인데 3종만 50. 준칠이 7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건폐율 용준을 가서 따로 외우지 말고 나오기만 하면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용적률은 출발 100, 150, 200, 250, 300, 500. 그렇지. 자, 그럼 또 이것도 상업적 나. 중학교 1학년 유건이. 그죠? 자, 좀 더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중심 상업은 도심, 부도심 화시키는 거.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자, 거꾸로 딱 갑니다. 자, 이 4개 중에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정진하려고 그러면 유통. 걸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서비스하면 일반적인 상업 기능 나오면 일반. 도심 부도심화 시킨다 그러면 중심 상업. 저는 중학교 1학년 6원이에요. 중학교 1학년 6원이. 중1 6원. 이래 절대 안 잊어먹겠지. 그죠? 다 얘가 나타나잖아요. 벌써 이게 뽀빠이처럼 팔뚝 얼마나 굵은지. 중1 6원. 상업지역은 종류가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녹지는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공업.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 공해가 나오는 공장.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사실은요. 초보리 하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오염 물질 안 나오는 거. 경공업, 그 밖에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시설을 같이 지을 수 있는 것. 따라서, 이거 참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또 우리가 다, 여기, 이걸 해야지, 이게 또. 자, 건폐율 9, 8, 8, 7. 용적률 1500부터 210가, 1300, 1100, 900. 그렇죠? 9887. 1500, 1300, 1100, 900. 중학교 1학년 6원이.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업은 전부 건폐율 70, 용적률은 전용이 300. 공업지역 3개 300 이렇게 여는 거예요. 300. 50씩 더하면 돼요. 300, 350, 400. 개념은 이제 좀만 침착하게 풀면 이 개념 묻는 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요거만 좀 신경 써놓으면 이거 확 뛰니까. 그 다음 녹지는 보생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저 셋 중에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가 자연 녹지.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제한적 개발 나오면 자연 녹지, 제자, 서성과 제자,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제일 좋은 땅. 농업적 생산, 농사 짓게 하여 개발 유보하려고,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 유보, 생산 녹지.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이 있을 때 보전 녹지. 그래서 도시 자연환경에 빼어난 곳, 경관, 산림, 녹지 공간 보존해야 되겠다 하면 보전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면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개발도 허용되는 녹지. 건폐율은 다 20%. 용적률은 8, 100, 100.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요. 산신령님이. 보생자. 한자 묶고 보약. 8, 100, 100. 그렇죠? 보생자. 8, 100, 100. 용적률. 그래서 80%, 100%, 100%. 건폐율은 다 20%. 다 20%. 녹지죠. 그러죠? 신령님이 보약 한자 묶고 가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 저 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계획관리. 그렇지. 건폐율 용적률 앞에 녹지지역 다 했죠? 그 다음에 도시 외지역은 건폐율이 다 20%. 용적률 다 80인데 계획관리만 40%, 100%.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을 아직 못한 거야. 세분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아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못 나눴다는 얘기지. 그럼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제일 센 자연환경 그러면 안 되지. 보전,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관 농자 학렬이니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도가 아예 지정 안 된 땅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도시지역으로만 묶은 거야. 아직 막 주거, 상업지역 막 못 나눴다는 얘기지. 그럼 미세분된 곳이라면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저렇게 세분을 못했단 말이야. 그냥 관리지역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관리. 요 땅 사야 되는. 오케이?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 무슨 관리?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국립공원 아니면 보존관리지역. 이 중에 어디에 땅 사야 된다고?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하는 게 아구가 딱 맞네.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앞부분에 있으니까. 자, 빈칸 요거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를 하고 빈칸 또 연습해보고 그런 문제 풀어야 문제 술술 풀리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그렇지. 1종이 단독, 공동주택. 그렇죠?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하게 조성하려고. 저층. 누가 단독이라고 그러냐? 따라.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여기 3번은 무슨 상업지역? 일반 상. 그렇지. 자, 4번은 일반 공업지역. 그렇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요.
자, 이게 자연녹지 지역은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된 녹지 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로 편입되는 것이 계획관리 지역. 도시지가 아닌 계획관리.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라면 농업, 진흥지역. 이걸 떠들어야 돼요.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는 건축 면적이라는 단어를 떠들어 봐야 돼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서 건폐율의 특례가 있는데 아까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이 묶인 곳은 6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외우는 건 취락지구 몇 프로? 그 다음에 요 개발진흥지구 있지요. 요거 도시지역 외지역은 40%. 수산자원보호구도 40%. 개발수산 40%. 자연녹지에 묶이면 10% 더 줘서 30%예요. 그래서 요걸 도시지역 아닌 곳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였다.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개발수산 네 글자 40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수산 네 글자니까 40%. 개발진흥지구 여기에 요 개발진흥지구지요? 여기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묶였다. 그럼 얼마까지? 20%가 아니고 40%까지 허용해도 된다는.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 그런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10% 더 줘서 30. 자연공원은 공원 안에 취락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연공원에 취락이 형성됐다. 다 60%예요. 자연공원 취락지구 60. 자연공원 취락지구 공원 취락 60% 이렇게 몇 번 떠드는 거예요. 농취리 농공단지 70%. 농취리 70%. 국가사업단지 묶인 곳은 80. 자,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수업 들을 때라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잊어먹는 걸 해야 나중에 되게 쉬워지 결국은 외워지는데 수업 들을 때조차도 암기 잘 안 되게 어설프게 하면 끝까지 그게 반복이 돼요. 끝까지. 딱 수업 시간에 내가 외웠어.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계속 한번 외워지거든요.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은 20%가 아니고 60%. 개발진흥지구를 도시 외지역에 지정하면 40. 수산자원보호구역도 40. 개발수산 네 글자 40. 그 다음 자연녹지는 30. 자, 공원 여기도 60. 자연공원에 취락이 있다. 자연공원 안에 취락 60%. 농취리, 농공단지 70. 국가사업단지는 80%인데 뭐 농공단지까지는 농취리, 농공단지 70%.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에 비해 지하층은 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의 특례에서 요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외지 아까 도시외지역에 지정되면 건폐율은 40%였잖아요. 용적률은 80%가 아니고 100. 개발 100, 개백 2. 그 다음 자연공원도 100이거든. 공백이. 자연공원 개발진흥지구 둘 다 100.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대로 80. 원래가 자연환경보존 80이니까. 그럼 시험에서는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구 단위 하려면 제대로 하면 이게 기억해야 되거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하는 얘기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거든. 얘 전부 다 80%잖아요. 계획관리 무시하고. 용적률 80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주정하면 80이 아니고 100%까지 20%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개발 100. 자연공원에서도 100%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대로 80이. 자연환경 다 80이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아까 건폐율이 70이었죠. 용적률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농공단지 용적률은 몇 프로예요? 150%. 농공단지는 아까 건폐율이 얼마?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면 원래 건폐율이 20이잖아요. 용적률 80이잖아. 농림지역이면. 자연환경보존도 20% 80%잖아. 그죠? 관리지역도 20% 80% 계획관리 말고.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한 30만 평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150%까지 가능해요. 전용주고 이 전용 일종이 100이잖아요. 2종 전용 가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의 용적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용적률은 건폐율만 신경 쓰세요. 건폐율 몇 프로? 70. 용적률은 농공단지 용적률 150%는 안 외워도 되는. 용적률 몇 프로? 150%. 꼭 외워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농공단지 용적률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얼마까지 허용한다? 150%까지. 건폐율은 70%.
도시 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묶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까지 허용이 됩니다. 금방 있었죠, 이거? 자, 다시 한번 보는 거. 용적률이요. 도시 외 지역 다 80인데 국토법은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20% 더 줘서 100, 개백, 공원도 100, 수단장 보고 그대로 80. 농공단지 외우지 말라고 150%. 외우지 말하면 잘 외우거든. 건폐율은 70, 농7이, 용적률 150. 농공단지 지정돼도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게, 그렇지. 지금 현재 그렇지. 이거 하고 있었네. 그렇지. 이거, 그죠? 빈칸 메꾸기. 그렇지. 야, 이 프린트 진짜 객관식문제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산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을 하는 농지법 적용하고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농공단지하고 농지법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자, 도시적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 안 됐을 때 그 동네가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이다.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아예 용도가 아예 안 지정된 곳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용도 지역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아예 지정 안 된 곳. 중요한 얘기예요. 자, 기출문제 이제 보면서 가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 33회 시험이에요. 33회 시험인데 지문 하나가, 옳은 건데 1번 지문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렵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 풀려면 특례까지 해야 되네. 3번만 한번, 3번만.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나? 이 기억나요, 이거? 중요하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돼 있죠. 저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 도시군 계획 시설은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저놈은 규제받지 않는다. 이 왼쪽 책 날개편에 줄친 거 기억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벌써 몇 번 써먹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말 나왔죠. 저놈은 공적인 시설이에요. 저거 가지고 뭐 규제를 하고 이러면 저건 규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별, 지구별 제한받는 사람은 우리 일반 사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거 알아놓고 그래서 정면하게 틀렸지 일단은. 자, 이 4번이 뭐냐면 4번하고 5번을 설명을 내가 준비는 해왔긴 해왔어요. 쉬운데 이런 것도 이제 쉽거든. 여러분 일단 여기에 필수서가 어디 있냐면 이게 필수서 30페이지예요. 필수서도 같이 가져왔죠. 30페이지가 바로 타계획과 동시반이란 말 있죠. 우리가 이거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등의 장기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같이 짤 수 있다. 이건 되게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매립을 한다. 여러분 바다는 용도 지역이 없지. 왜냐? 국토의 용도 구분이니까. 바다는 국토가 아니고 영토 개념이에요. 바다는 원래 용도 지역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바다를 이건 아마 지난달도 안 한 것 같은데 바다를 매립을 하면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바다를 매립을 하면 육지가 생길 거 아니야. 바다 매립 서해안 간척을 하면. 바다 매립에서 육지가 생겼으니까 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용도 지역 정해줘야지. 이거 어떡하지? 바다를 메웠으니까 원래 있던 땅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떡하지? 법조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병사 지을 땅을 확보하려고. 아니야, 공장 지어야 되겠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 매립하는 목적이 매립구역이 이웃한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용도지역이 같으면 뭘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웃한 용도로 지정돼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농림지역이고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어. 목적 똑같죠? 바다 매립하면 매립의 준공 인가부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규모로 택지 조성해서 공급하려고 매립했고, 야가 이웃한 용도가 도시적이야. 목적 똑같죠? 그럼 매립, 준공, 인가할부터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시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택지를 조성하려고 매립을 했는데, 이게 말기만 알아두면 돼요, 여기는.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매립을 했는데, 매립한 땅이 이웃한 용도 지역이 달라 목적하고 농림 지역이야. 그럴 수 있죠. 또는 2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을 수가 있어. 그때는 절차적 특례 인정 안 하고 새로 용도 지역 지정 절차를 다 거쳐 새로 지정해 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립의 목적이 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매립한 땅, 이웃한 땅 있죠. 얘하고 동일하면, 같다면 매립을 하자마자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절차 안 거쳐도 돼요. 기초조사 이런 거. 목적이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줘야 돼요. 그럼 매립 목적이 똑같을 때만 절차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뭐라고 그래서 지금 없이 기초조사 아마 주민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 협의심 이런 거. 매립 준공구역은 준공 인가할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절차 없어도. 그 사실을 뭐만 하면 되고, 고시는 해줘야 돼. 거기 줄 치세요.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는 뭐 잘 안 나오니까.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란 말 나왔죠. 다르거나 2 이상 용도지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새로 지정해줘야 돼요. 이 절차 거치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대충 말기 알아듣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다 뭐. 봐봐, 한번. 매립 목적, 이게 바다요, 여기 매립한 거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바다 매립하는 목적이 농지 확보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이웃한 땅이 농림지역이야. 그럼 얘는 뭘로? 농림지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절차 없어도. 고시만 농림지역 하면 돼요. 그런데 얘처럼, 자, 매립을 하려는 목적이 농지 확보하는데, 관리지역 농림 2개 걸쳐져, 지금. 그러면 이때 특례 인정 안 해. 새로 다 절차 거쳐 지정해주면 돼요. 간단하지,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얘들은 요 5개죠, 5개. 요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인정이 돼요. 도시군 관리기 절차 안 거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항만구역이란 말 나오고 어항구역이란 말 나오죠.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하는 곳은 어항, 물고기 어차 써서 속초항, 묵호항 이런데 부산항이나 울산항이나 평택항 같은 데는 어항이란 말 안 써요. 수출이 화물선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항만이라고 그래요. 인천항 항만 노동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바다는 용도가 없다 그랬죠. 바다는 용도가 없는데 바다인데 야가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하고 있다고. 배요, 배. 아니면 현대 그 자동차 싣고 가는 화물선이 정박하고 있다. 그래 바다라도 이렇게 지도 해도에다 점꺼가지고 자 요만큼이 항만구역이야 어항구역이라고 지정하거든요.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돼 있지. 바다지 바다. 바다 용도가 없는데 야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자 야가 도시지역하고 연접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얘는 용도가 바다라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바다라도 도시적이야. 고시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자, 여러분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도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라 용도가 뭘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1번, 2번은 어떻게 틀리게 되냐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 본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야.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되려면 도시지역에 연접한단 말 들어가줘야 돼요. 얘를 빼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얘를 빼면. 자,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라도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바다라도 얘는 도시적 되는 거야. 저절로. 절차 없어도. 그러면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관리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 그럼 얘는 뭘로? 없다니까. 없지. 도시지역만 된다고. 그 도시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하고 접하고 있으면 용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만 어항구역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을 때만 도시지역. 얘를 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일단 질문하면 족족 걸려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가산업단지란 말 나오죠. 신도시 만든다고 택지 개발한단 말 나오지.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 이 전원이 전원주택이 아니고 밭전자, 동상원자 쓰는 게 아니고 전원이라는 것은 발전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소 설치하려면 화력발전, 가스발전, 열병합, 원자력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수력발전도 있죠. 수력발전 하려면 소양강 댐 막아야 되잖아.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둬가지고 낙차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잖아요. 수력발전소는 제외돼. 무슨 얘기냐?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하는 것은 물을 담아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가야 되거든. 그거 도시적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자 국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소수 정의를 하니까 좋다. 도시지역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잖아요. 그중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죠. 여기다가 한 3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턱 지정했단 말이에요. 택지개발한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단 말이에요. 전원개발, 화력발전소 설치한다고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 사업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그 순간 얘는 용도가 뭘로 바뀌어버려? 도시적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없어도. 그럼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얘들은 다 용도가 뭘로 됐다고? 도시적으로. 절차 없어도. 그럼 주의할 점은 항만구역, 의왕구역은 도시적에 연접한이라는 말 들어갔는데 얘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는데 얘가 도시적에 연접한 경우에는 이라고 넣으면 또 틀려요. 도시적에 연접하지도 않잖아요. 도시 외에 잠깐만 이거 좀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오전만 안 한 거잖아요. 확실히 오전에 하면 행글 다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할 때는 조금 약간 강도가 다르네. 처음 맞을 때처럼 되게 아픈 표정을 짓는데 두드려 팬 걸 또 패면 덜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의왕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어디에 하고 연접할 때만 도시적. 그럼 도시적 되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걔가 도시적이 아닌 어디에 지정했다 하더라도 제 셋 중에 하나 지정되면 무조건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도시적으로.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항만 의왕구역 돼 있죠 지금. 배가 세척 화물선 있잖아. 화물선 선물 들어간다. 산타할아버지 선물. 야가 바다인데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적으로. 아까 보세요. 관리지역 안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잖아요.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중에 하나 지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저절로 뭘로 된다? 용도가 저절로 바뀐다는 얘기야. 도시적으로. 요거는 그림이 먼저 나오네. 자, 요거는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서 일부를 농업진흥지역 딱 지정하잖아요.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따 세다. 그죠?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은 되게 센 표정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문제를 한번 가봐야 돼.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여기에. 이게 33회 시험에.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주거, 일반 상업, 계획관리지역, 일일 계획이라고 했었거든. 유통상업지역에는 복합 용도 지구 지정 못 하거든. 그래서 틀렸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할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일단 내 쪽에 두고 대도시장은 재해 반복 발생에 우려된 지역에 대해서 자 재해가 반복되면 방제지구 지정해야지. 방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USD 같은 거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거니까. 자, 용도 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바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 중앙구역은 이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틀렸는데? 그치? 5번이에요, 5번. 약간 일가야 돼. 이거 실수가 많네. 일가야 돼. 얘는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에 다르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새로 다 거쳐줘야 돼.
5번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국가상업단지가 지정되거나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거나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도시적. 여러분들이 지금 3번, 4번, 즉 3번은 무조건 중요한 얘기고 4번, 5번은 가끔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이면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3, 4, 5 위주로 일단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은 꼭 알아놔야 되는데 용도 지역과 틀린 거라고 돼 있죠? 개론에서도 써먹는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맞을까 틀릴까요? 자, 맞는 얘기잖아요. 저건 이런 얘기예요. 용도 지역들끼리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였고 용도 지역 들어가 있고 그 위에 고도지구를 중첩할 수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된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용도 지역들끼리잖아. 중첩이 안 되지. 그리고 용도 지역끼리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 안 되면 관리지역만 했다는 얘기지. 건축을 할 때 생산관리가 아니고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죠? 답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잖아요.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해수부 장관.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개발자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자, 또 28회, 여기 이렇게 원론적인 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놓으면 그걸 모아서 또 써먹거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도지사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한번 보세요.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이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용도지구도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틀린 건 정답이 3번. 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서 지정한다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정한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란 말 나왔죠. 재난을 막아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재해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을 해서 지정하면 돼요. 저감은 줄인다는 얘기, 감소시킨다. 재해가 발생 안 해야지. 그게 방제지구죠. 그 다음에 또 원론적인 문제예요. 자, 보면 되게 쉬운 겁니다. 되게 쉬우니까 문제를 틀린 걸 묻는 게 아니라 옳은 거라고 해서 막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저층주택 중심이라고 됐죠. 저중고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 일반 주거지. 그러면 편리하게 1종 일반 주거. 2종 전용이 되려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그러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배치 일반이지, 일반. 일반 공원. 자, 바다를 매립한 매립구역이, 바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 지역과 같은 이런 건 없었지? 네. 2개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새로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은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전, 녹지.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 들어보죠? 아, 이게 맞는 말인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문제거든요. 우리 교과서가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저 내용이냐면 이게 참 우리가 또 이게 계산 문제 여러분 싫어하는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48페이지를 보면 필수서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친다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22회 때 나오고 그 이후로 계산하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문장 속에서 저 뒤에 맨 밑에 박스 있죠. 예외 녹지지역 있나요? 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쳤으면 각각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건축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만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 땅이 자 1000제곱미터 땅이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800제곱미터에 800. A 땅에. 그런데 이 땅의 용도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다.
준주거는 용적률이 몇 프로? 500%. 5배란 얘기지. 그럼 요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5, 8이 40을 지을 수 있잖아요. 4,000. 그죠? 80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800에 5배니까 5, 8이 40. 4,000제곱미터 지을 수 있잖아요. 용적률 500이니까. 자, 그런데 요 땅은, B 땅은 2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런데 얘가 150, 200으로 가볼까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일종 일반 주거는 용적률이 200%잖아. 전용이 2개, 일반이 3개니까 100, 150, 200. 용적률이 200%예요. 그죠? 자, 그러면 B 땅은 대지의 2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4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땅. 어디가 비싼 땅이에요? 요 땅이지. A 땅, 그죠? 그 용도 지역은 이제 지형지물 시설 중심으로 지정하는데, 그러면 A 땅은 용도 지역이 어디요? 준주거. B 땅은 일종 일반 주거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만나서 술 한잔 먹고, 야, 네 땅 200제곱미터 내하고 붙어 있는데 나한테 팔아라 그냥. 에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합쳤어. 그러면 전체 면적 얼마야? 1000인데, 뭐 1000제곱미터 땅이, 이 하나의 땅이 용도 지역 2군데 걸쳤잖아. 그러죠? 그럼 1000제곱미터 건물 지을 때 어떡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럴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내 땅이 1000제곱미터인데 일부는 800원, 700원 A 용도 지역 준주거로, 뭐 보존 녹지로 그렇게 지정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됐던 땅을 매입을 해서 합쳐서 건물 짓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용도지 걸쳐버리지. 그래 법적으로 충돌되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 걸치면 그 면적 걸치는 부분 중에 330제곱미터, 100평이잖아요.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화값 적용하고, 가중평균은 면적이 큰 쪽에 가깝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가 800, 얘가 200이죠. 그러면 330 안 되는 부분이잖아 지금. 그리고 가중평균은, 자, 이 땅에 건물 지을 때 용적률 몇 프로냐 하면 전체가 1000이라고 그랬죠. 가중평균은 800 곱하기 5 더하기 200 곱하기 2라고 하나는 얘기예요. 그럼 4400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용적률은 이쪽에 가깝게 나왔죠. 그러면 거꾸로 얘가 200이고 얘가 800이면 이쪽에 가깝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5, 열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 8, 16, 1600, 2600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만약에 얘가 600이고 얘가 400이다. 그래서 330 이하인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각각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적률 연면적은 똑같은데, 자, 330 이하 부분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건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은 가중평균화값 적용하지만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는 그 전체가, 그 중에 제일 넓은 땅 있지요. 이 땅이 800이잖아. 전체가 준주거에서 지을 수 있는 건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합치는 게 유리하겠지. 만약 야가 200이고 얘가 800이면 전체가 일종 일반 주거에 지을 수 있는 거 지어야 되잖아. 잘라야지. 준주거에도 그대로 이용하게. 이게 상업적이면 엄청 차이 나지. 그래서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가중평균화값 적용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야가 800이고 준주거, 200이 자연 녹지다. 녹지지역 걸쳐 있죠. 그러면 330이 다 따질 거 없어. 녹지지역은 개발대법이 안 되니까 각각의 용도 지역에 맞게 건물 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준주거에 맞게, 이 부분은 자연 녹지에 맞게. 그래서 이런 지문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면적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 지역 등등의 제한을 그대로 받아요. 얘는 녹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연 녹지에 맞게 건물 지으면 돼요. 얘는 준주거에 맞게.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자, 일단 4, 5번 빼고는 다 아는 거잖아요. 얘들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또 들으면 계산 문제는 10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감정시험 옳게 연결한 것은 옳게 연결한. 자, 단독주택 중심의 양보 일종 전용이지. 농사를 지으려고 생산 유보한다. 생산 녹지지. 중고층 3종 1반 맞죠? 자, 여러분 요 정도는 눈이 좀 떨린다.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55점 레벨이에요. 현장 가서 일단 55점 레벨. 그 다음에 도심, 부도시마, 중심, 상업지. 경공업 그 밖에 이것저것 준공업지. 자, 아까 얘기했을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됐죠. 아까 농공단지는 없었거든. 상계법 적용하는 것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란 말 나오죠, 지금. 어항구역, 항만구역 이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되는데 농림지역 연접하고 관리지역 연접하고 있으니까 얘는 도시지역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취락지역은 개발법 봐야 되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도시지역에 넣은 거 맞다고 그랬잖아, 아까. 5개가 아까 첫째가 항만구역, 어항구역인데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 두 번째가 대규모로 택지개발하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지정할 때 국가산업단지가 묶였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했다. 그럼 저절로 용도가 뭘로 된다고? 도시적으로. 도시를 볼 수 있는 것은 5번 되는. 얘는 개발법 모르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예외되고 예외.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타격과 동시반하는 거 이쪽으로 나온 거. 아까 이거 본 거잖아요. 어떻게 중요한 실 나온 다음에 애들밖에 안 나와요.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이라면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요거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여기 자 국가산업단지 떠들어 보세요. 국가 일반 도시첨단상 이건 안 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묶였다. 택지개발지구가 묶였다. 전개발사업구 예정구역 지정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뭘로 된다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까 이거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다 매립 한번 볼까요? 바다 매립 뒤에 용도 지역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이란 도관 농자 이건 쉽고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 지역 내과 같은 경우에 준공구역을 이웃한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해야 돼요? 할 필요 없지. 이건 거꾸로 쓰면 되지.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줘야 되지.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지정해줘야 되는 거야. 뭐야? 그렇지. 틀린 거 2번이네요. 매립구역이 2 이상 용도지역을 줄 때 다 새로 결정해서 지정해주고 매립구역 2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똑같아요.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단 말. 나눠서 지문 만드는 거니까. 다 맞는 말이고 요거는 확실히 틀렸죠? 매립 목적이 같다. 도시군 관리기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자, 요렇게 이제 일반적인 용도 지역. 1번 저거 1번, 2번 2번은 꼭 외워야 돼요.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자연환경 도관 농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연환경 보존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을 못했다. 그럼 보존 관리지역이 틀렸네.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일 센 거. 도시지역 중에 제일 센 게 보존 녹지. 관리지역 중에 제일 센 데가 보존 관리. 도관 농자 넷 중에 제일 센 게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이거 아까 나온 거.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요. 저절로.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자, 이거 차차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자, 요거.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 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아까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요거서 틀린 것은 똑같은 얘기. 저 1번은, 절차 생략하는 건데, 저것도 한번 읽어 놓으셔야 되는 게 도시지역의 축소란 말 나왔죠. 도시지역이 인구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에 따른 용도 변경할 때는 주민 지방의회 의견을 안 듣고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자, 여기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용도 지역은 저절로 도시지역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얘가 만약에 농림지역인데 한 30만 평의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 그럼 그 순간 도시적으로 용도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시개발법 배울 때 나온 거와 똑같아요. 근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택지개발 사업을 못한 거야.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3년 가도록 택지개발 사업 안 하면 해제되거든.
해제되면 얘는 도시로 남겨놔야 돼, 농림지구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지. 택지개발 사업 안 해버리면. 택지개발 사업 다 완료해버렸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면 안 되지. 딱 밀어버렸는데. 그래서 보면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된 거잖아요. 와, 싹 다 밀어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해제되면 그 지역은 옛날 용도로 환원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되지. 개발사 끝나면 돌아갈 땅이 없는 거지. 틀린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 개발법 할 때 배웠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하는 순간 도시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안 하면 3년 가도록 실수경기가 신청하면 풀리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지. 개발 사업이 끝나서 해제될 때는 돌아갈 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리지역이 또 나오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걔는 농림지역으로 용도 바뀐다 하는 거. 용도 지역을 다시 또 나눌 때도 도시군 관리기 결정하고, 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용도 지역을 제한하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적인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저런 표현들이에요. 도관농자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하고,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세부는 못했다. 보전, 녹지.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부 못하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알아놓고, 자, 이게 평가사 시험 나온 거예요. 빈칸 채우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프린트로 연습하면 날로 먹는 거죠, 완전히. 자, 기억은? 일반. 중화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게 전용공업. 경공업 그 밖에 주거, 상업, 업무 여러 가지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데가 준공업. 그럼 나머지밖에 없지. 일반 공업.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 안 됐다. 보전, 관리지역 해야지. 답은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콜? 다음 달에 잊어먹는 관계없어요. 자, 한번 풀어보는 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 이 문제 너무 쉽지. 그죠? 야, 10년 전에 시험 봤어야 되네. 아, 주거지역이 제일 좋은데 준주거인데 왜 없어? 안 될 리가 없지. 전용, 일종 전용, 일종 일반 두 군데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다 되는데 유통, 상업 안 되고, 공업지역은 준공업 S만 되고, 녹지나 도시외지역은 다 안 된다. 그죠? 준주거에 안 되면 말이 안 되지. 또 나와요. 아파트를 간평사 지을 수 있는 것. 에이, 중개사 시험하고 막 간평사 시험 막 똑같은 답이잖아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었죠. 가로치고 조례로 정한 것은 뭐하고?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한 제외한다는 얘기는 농어가 주택 아니면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 찾아라 이 얘기예요. 어? 그죠? 저거 아니면 농어가 주택이지.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어주택 초등학교는 시행령으로 공통으로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 농어주택 초등학교 두 개 외우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면 얘네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험 낼 때는 조례를 제외하고 했으나 조례는 빼고 일종 일반 주거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못 짓는 거 찾아라는 얘기지. 아파트지. 일종 일반 4층이야. 5개층 이상의 아파트거든. 자, 이게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간평사 시험은 아예 아싸리하게 일종 일반 주거라고 줬죠, 지금. 그런데 중개사 시험은 좀 더 우아하게 저층주택 중심이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니까 일종 일반 주거란 얘기지. 똑같은 건데 저렇게 탁 풀어가지고 살짝 공부 덜한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일종 일반 주거네 하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 기숙사는 될까요? 학교 기숙사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그 자연환경 보존지역만 초등학교 안 되지 중고등학교 다 돼요. 양의 양식장 아니 정수 양수장이라고 일종 건생 단독주택은 다 짓겠지 뭐. 동물병원은 동물미용실 있죠. 이종 건생. 따라서 얘는 또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정한 것은 너무 많아. 어따.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데 봐봐요. 자, 일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뭐냐? 4층 이하라고 됐죠? 단독주택 무조건 되지. 공동주택 뭐든 제외고. 그러면 아파트 열리 다섯 대 기숙사잖아요. 아연 닭이 아파트 빼고 나면 다 된다는 얘기 기숙사.
다세대연립, 일정 건성이죠.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일정 건성이란 말 안 하고. 초중, 고등학교, 노후자 시설. 그래서 이것은 일종 일반 되는데 시험을 낼 때 지금 동물미용실 이종 건성이거든. 이게 이종 건성 없잖아요. 그죠?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연습을 해서 외워야 되거든. 일단 아파트는 어디 짓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립 다세대까지 이런 공동 4층짜리 다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전용이든 일반이든. 일정 건성이 놈은 우리가 일정 건성 다 외워야 되지만 나중에 어떤 용도라도 다 허용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일정 건성은 생활의 필수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제가 이런 데 빼고는 도시재간에서는요, 다 유치원, 초, 중, 고나 고등학교까지 가능해요. 그 어르신들 신경 써야 되니까 노후자 시설. 이렇게 연습을 하고